인시전이 굉장히 짧고요. 가장 큰 차별점은 사실은 미용상의 문제죠. 또 이런 방법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독창적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신경외과의 뇌종양 파트를 맡고 있는 공두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뇌종양 수술은 보통 이제 머리를 열고 개두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고 수술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머리도 깎아야 되고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방법 말고 20년 전에 나왔던 방법이 코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눈 뒤로 쌍꺼풀을 절개해서 안검 절개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뇌 종양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의사는 뇌종양에 적용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보고서 이 수술 방법으로 저희가 뇌종양에 접근을 하면 그동안 저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뇌종양 환자, 특히 뇌 기저부 쪽에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위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증례가 쌓여서 많은 기회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두개골 모양입니다. 플라스틱 3D로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거죽에 이 종양이 있으면 개두술을 해서 수술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해서 내시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종양이 한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치우쳐져서 양쪽 측두 옆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통해서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하려고 그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로 수술이 잘 되지 않았어요. 힘들고 또 종양이 남고 또 남은 종양이 다시 재발되거나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눈을 통해서 수술하는 거죠. 이렇게 눈을 통해서 수술하면 눈에 있는 뼈를 제거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이제 이 측두 옆쪽에 있는 부위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부위가 해면상 정맥동과 측두엽이 가장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인데요. 옛날에는 여기를 수술하고 귀에 있는 뼈를 갈고 측두구를 갈아가지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접근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안화 경유술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미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가령 측두구를 싸고 있는 측두근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측두근을 제끼고 이 부위를 이제 크게 열고 수술했는데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개골 결손도 생기고 수술 후에 여자분들 보면 여기가 쑥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측두 근육을 이걸 너무 많이 제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눈 뒤로만 들어가니까 사실상 눈에 대한 합병증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수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이 방법에 현재 열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의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늘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중심이 메카가 되고 있어요. 이 수술 방법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외국의 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이제 이 수술을 보려고 많이들 수술장을 탐방하거나 견학하러 방문을 하곤 합니다. 두개골을 열면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개골 결손 때문에 환자분들이 두통을 주로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시는데 말 그대로 저희는 안검 절개이기 때문에 수술 절개 부위가 짧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고 그다음에 금방 회복이 되고 수술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닐 수가 있죠. 보통 퇴원은 3, 4일 정도 있다가 퇴원이 가능하고요. 사실상 뭐 이틀 후에도 퇴원은 가능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뭐 본인 일정이 있는 경우에 빨리 퇴원하시겠다 그러면 퇴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술할 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전두엽이나 측두엽을 이렇게 견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당겨가지고 수술 부위에 접근을 하는데 이 방법은 눈을 견인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뇌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뇌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수술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뇌가 붓거나 이런 점이 없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뇌 부종이 심각하기 때문에 뇌 부종을 없애주는 약을 한 장시간 3일에서 5일 정도 써야지 뇌 부종이 감소되고 환자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 방법을 도입하고 나니까 뇌 부종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 부종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우리 흔히 말하는 이비인후과나 안과 수술처럼 간단하게
절개만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신경외과 수술이 그렇게까지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게 됐죠. 종양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기존의 그 개두술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실밥을 풀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뇌부종 때문에 환자분들이 계속 고통에 좀 시달려 하시거든요. 보통 2주에서 3주 이상은 걸리는데 이 수술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2, 3일 있으면 퇴원이 가능하고 대부분 빠른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눈을 통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안검절개 수술 해부하기 좀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눈의 해부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사체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좀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과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나 혹은 또 의사들도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안과적인 합병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케이스 이상 저희가 수술을 했었는데 안과적인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처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대부분의 종양은 이 머리 거죽 위쪽에 생기는 종양이고요. 그런 경우는 굳이 안아절개 경유수술을 하지 않고도 개두술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시경 수술, 코로 통한 비강경유 내시경 수술이 더 쉽습니다. 이 적응증은 주로 측두엽이나 뇌 기저부에 있는 경우에만 적응증이 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성형외과와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비인후과와 같이 조인트 오피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술 방법이 눈을 통해서 뇌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수술하신 분들 사진도 찍어보고 경험담을 공유를 해보면 대부분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수술의 최대 장점은 환자의 만족도가 좋고 또 수술한 집도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간호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요. 환자분들이 금방 쾌유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는 기존에 수술 받았던 분들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별 문제가 없다. 안심시켜드리고 만약에 적응증이 된다면 항상 이 수술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뇌 견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뇌 견인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 견인을 안 한다는 얘기는 뇌를 건드리지 않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영유아 같이 소아 환자에서도 저희가 경험이 꽤 많거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 열고 수술한 것 자체를 아이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워하고 부모님들이 더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검절개 수술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들 좀 안심해 하십니다. 사실상 뇌종양은 똑같은 뇌종양이지만 그러니까 피부 절개를 적게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심을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기존의 개두술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느냐, 절제술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눈에 대한 합병증이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눈에 대한 합병증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시경 수술의 가장 최대 단점은 뇌척수액이 새는 게 가장 문제인데 안나경유 수술의 경우에는 뇌척수액 합병증이 최근 계산해 보면 1%, 2%도 안 되는 아주 낮은 확률입니다. 그 뇌척수액 유출 합병증 비율은 기존의 개두술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후유증 같은 게 적다는 걸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뇌종양 부분은 로봇 수술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로봇 수술이 개발되기를 이제 바라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수술 방법들이 미세 침습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코를 통해서 경비강, 내시경 접근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보편화되고 있고요. 이제 안화를 통해서 눈 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오랫동안 장시간 입원하거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그다음에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좀 더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